Ich seh dich an, wer bist du denn? Mit Maskenball und Konfetti hier, vergiss wer du bist. Lass uns tanzen. 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지입니다. 오늘은 독일 음식점인 올드하우스 커스모폴리탄 그릴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유럽에서 미식의 나라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어디가 되었던 독일은 그 리스트에서 빠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독일 음식은 우리에게 미식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역사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미식의 나라로 잘 알려진 프랑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프랑스의 요리는 루이 14세 같은 강력한 절대왕권을 중심으로 화려한 궁중 요리가 발달을 했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오. 다 좋은데 김치가 없군? 이 정교한 소스와 플레이팅, 엄격한 코스 구성은 파리 레스토랑의 문화로 이어지면서 세계 미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요. 통일 이전의 독일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약 300여 개의 작은 공국과 영방국가로 잘게 쪼개져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배하는 영주가 달랐고 생활 방식도 먹는 음식도 모두 제각각이었죠. 프랑스처럼 국가 차원의 통합된 요리 체계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독일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마틴 루터와 그의 종교개혁이 남긴 깊은 발자취가 숨어 있습니다. 와, 이게 그 유명한 95개조 변방문이군요.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이걸 직접 보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근데 라틴어는 읽을 줄 아십니까? 16세기 마틴 루터는 형식과 사치에 치중을 하던 당시의 관습을 비판을 하면서 검소함과 절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대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느님은 우리가 검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와, 어차피 낭비할 돈이 없어요. 이러한 개신교적인 가치관은 독일인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식탁 위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화려한 장식이나 기교보다는 재료 본연의 가치에 집중을 하고 낭비하지 않는 것이 곧 미덕이 된 거죠. 여기에 독일의 척박한 자연 환경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풍요로운 남유럽이나 아시아 지역들과는 달리 독일의 땅은 거칠었고 겨울은 유독 길고 추웠습니다. 기후가 춥고 농사가 쉽지 않다 보니 독일인들은 자연스럽게 재료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저장 기술을 발달시켰습니다. 고기는 소세지로 만들어서 염장을 하고 양배추는 절여서 사워크라우트로 만들며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호밀로 단단한 빵을 구웠습니다. 이렇게 독일인들은 각자의 땅에서 나는 재료로 소박한 음식을 차리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음식 문화의 중심은 화려한 외식이 아니라 가정이 되었습니다. 세련된 레스토랑의 레시피보다는 어머니에서 딸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소박한 가정 요리인 하우스만 코스트가 독일 맛의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독일 음식에 대한 편견은 잠시 내려놓고 투박하지만 진실한 맛을 가진 독일 전통 요리의 세계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우선 에피타이저로 2가지의 소세지와 프레첼이 나오는 부어스트 플래터와 헝가리식 스프인 굴라시를 시켰는데요.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어스트 플래터에 있는 소세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에피소드 하나를 따로 제작해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어스트 플래터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굴라시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데워주는 한 컵, 굴라시 주페. Gulaschsuppe. 굴라시는 원래 헝가리어인 구야시에서 나온 말로 목동이라는 뜻입니다. 주페는 독일어로 스프를 뜻합니다. 원래는 헝가리에서 유래를 했지만 이제는 독일의 국민 스프가 된 요리로 초원에서 목동들이 커다란 솥에 고기와 채소를 넣고 푹 끓여 먹던 것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본고장인 헝가리의 굴라시는 국물이 좀 더 맑은 형태에 가깝지만 독일의 굴라시 주페는 고기를 더 많이 넣고 훨씬 걸쭉하게 끓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고기와 양파 그리고 파프리카 가루를 듬뿍 넣어서 오랫동안 푹 끓인 덕분에 국물이 아주 진합니다. 소고기 토마토 스프. 독일의 소울푸드 슈바이너 슈니첼. Schweineschnitzel. 슈바이너는 돼지, 슈니첼은 고기를 얇게 펴서 밀가루, 달걀, 빵가루를 입혀서 튀기거나 구운 요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처음 마주한 슈니첼의 비주얼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한국식 돈가스를 떠올리게 했는데요. 직접 먹어보니까 훨씬 얇고 튀김옷의 결이 더 정교합니다. 사실 이 슈니첼의 뿌리는 비잔티움 제국까지 거슬러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15세기 무렵 이탈리아 귀족 사회에서는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음식 위에 진짜 금가루를 뿌려서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맛있는 음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검소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 사치스러운 문화를 대신해서 금빛을 닮은 고운 빵가루를 입힌 튀긴 고기 요리가 등장을 했고, 이 조리법이 이탈리아를 거쳐서 알프스를 넘어오면서 오늘날의 슈니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고기를 망치로 아주 얇고 고르게 펴서 겉은 굉장히 바삭하면서도 안에 있는 고기는 부드러운데요. 겉에 입힌 빵가루의 입자가 고와서 그런지 한국에서 먹는 돈가스보다 섬세한 식감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역시 소스가 없다는 것인데요. 오스트리아에서 건너온 정통 방식은 케첩이나 소스 대신에 레몬즙을 살짝 짜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는 소스가 튀김옷의 바삭함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고기 자체의 고소한 맛과 깨끗한 기름 향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지인들은 보통 감자튀김이나 삶은 감자를 곁들이지만 역시 한국인의 느끼함을 잡아줄 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믹스 샐러드를 함께 주문을 했는데요. 바삭하고 고소한 슈니첼 한 입에 상큼한 샐러드를 곁들이니까 정말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얇고 바삭한 돈가스. 사냥꾼의 식탁 예거 슈니첼. Jägerschnitzel, 독어로 예거는 사냥꾼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과거 사냥꾼들이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신선한 버섯을 소스에 듬뿍 넣어서 먹던 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 슈바이너 슈니첼이 소스 없이 레몬즙만 뿌려서 바삭함을 즐긴다면, 예거 슈니첼은 진한 크림이나 브라운 소스에 볶은 버섯을 얹어냅니다. 특히 이 집은 신선한 양송이 버섯의 식감이 살아있고 크림 소스가 아주 진해서 굉장히 진한 버섯 스프에 빠진 고기를 먹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독일 사냥꾼들이 사냥을 마친 뒤에 숲의 나무로 피운 불 앞에서 뜨끈한 버섯 소스를 얹은 예거 슈니첼을 먹으며 지친 심신을 달래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독일의 자부심 슈바르츠발터 키르시 또르테. Schwarzwälder Kirschtorte, 슈바르츠발터는 검은 숲이라는 뜻이고, 키르시는 체리, 또르테는 크림이나 과일로 장식한 층이 있는 케이크를 뜻합니다. 독일어로는 슈바르츠발터 키르시 토르테, 즉 검은 숲의 체리 케이크라는 아주 낭만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케이크의 핵심은 독일 남서부의 깊은 숲인 슈바르츠발트 지역의 특산물인 체리와 그 체리로 만든 증류주인 키르슈바서인데요. 한입 베어 물면 진한 초콜릿의 달콤함 사이로 체리술의 강렬하고 향긋한 풍미가 훅 끼어드는 맛이라고 합니다. 정통 독일 방식은 케이크에 이수를 듬뿍 넣는 것이 특징이라 단순한 달콤함을 넘어서 아주 어른스러운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곳에서 먹은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에는 술 대신 달콤한 시럽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대중적인 입맛을 더 고려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저는 술을 전혀 못하지만 솔직히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는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이 케이크의 모습이 검은 숲 지역 여성들의 전통 의상을 닮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얀 생크림은 하얀 옷을, 검은 초콜릿 가루는 검은 치마를, 그리고 맨 위에 빨간 체리는 모자 위에 빨간 방울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숲과 전통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이 케이크, 투박한 독일 요리 뒤에서 만나는 이 화려하고 진한 달콤함은 오늘 식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경험해본 독일의 전통 요리들은 결코 맛없는 음식이 아니었는데요. 화려한 소스에 가려지지 않은 재료 본연의 정직한 맛이 저에게는 오히려 독일 사람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미식 경험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검색창을 열어서 주변에 있는 독일 음식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이상한 그런 잡내가 전혀 없네.
치즈 맞다.